보자고. 오늘 할 내용은 기후 변동에 대해서 하는 거다. 과거로부터 지구의 기후가 계속 변화되어 왔지? 이 기후가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를 채취해서 빙하 속에 공기방울이 있을 거야. 그지? 그 공기방울 속에 이산화탄소 농도나 메테인 가스 농도를 측정하면 그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이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어. 뭐 또 앞에서 또 이런 것도 있었지. 빙하 코어를 거기에 추출을 해가지고 공기방울뿐만 아니라 빙하 속에 포함된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로도 기온을 또 유추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산소 동위원소는 산소 16자리에 대한 산소 18자리의 비율을 말하는 거지. 요거는 빙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형태로? H2O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양을, 요 비율을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값이 크면은 어떻다고? 기온이 높다. 컸을 때 그러면 기온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기온이 높다. 자, 뭐 요거는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게. 어쨌건 간에 빙하 코어를 추출을 해가지고 빙하 코어 속에 이제 공기방울, 무수히 많은 공기방울이 있을 거고, 그 공기방울은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에 대기 성분이 갇혀버린 거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가스, 메테인 이런 것들은 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란 말이야. 요것들의 농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실제로 과거의 기온 변화 곡선하고 농도 곡선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더라. 야, 그러면 이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요한 기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뭐 그거면 돼. 자, 그러면 이러한 기후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구 외적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내적인 요인이 있어. 지구 외적인 요인이라는 건 지구 대기권 바깥쪽. 뭐야, 그러면? 태양이나 달이나 혹은 지구 자전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돼가지고 생기는 거야. 첫 번째 원인은 세차운동. 세차운동이 뭐냐면 자전축이 회전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자전축이 회전을 해? 뭐야?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 이렇게. 지구 자전을 하지? 그지? 근데 지구의 물질 분포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자전축이 이대로 유지가 되기가 힘들어. 자, 팽이를 한번, 팽이 어렸을 때 팽이치기 해봤지? 팽이가 회전을 할 때 어떻게 해? 자, 팽이가 있다 치면, 이게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빙빙빙 돌잖아. 근데 안 넘어지거든, 얘가.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회전축 자체가 또 회전을 한다.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팽이 자체는 이렇게 돌지만, 이 회전축 자체도 이렇게 돌아. 그런데 이 팽이의 회전 방향과 회전축의 회전 방향은 반대가 돼야 돼. 그래야 서로 상쇄되면서 안정하게 균형을 이루는 거야. 이게 일종의 세차운동이야. 지구도 마찬가지야. 지구가 자전을 하지만 이 자전축 자체가 빙빙빙 돈다고. 지구 자전 방향 어느 쪽?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지? 천구의 북극에서 내려다봤을 때 지구 자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하는 거 알아도. 그러면 이 자전축이 회전하는 방향은 무슨 방향? 반대가 돼야지 안정하게 평형을 이룬다 그랬지?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뭐가? 세차운동이 일어난다. 이걸 세차운동이라 그래. 자전축이 회전하는 현상. 세차운동의 주기는 약 얼마가 되냐면 26,000년이야. 26,000년을 주기로 해서 회전을 해. 이게 빙빙빙빙 돌아. 그러니까 현재 자전축의 북쪽 끝은 어디 있냐면 북극성을 바라보고 있어. 13,000년 후에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 여기의 반대쪽을 바라봐. 이 반대쪽이 직녀성이 있는 쪽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이야기야. 13,000년 후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만약에 이쪽에 태양이 있었어. 이쪽에 태양이 있었어. 그러면 태양에서 이렇게 태양광선이 이렇게 다가오면, 자, 북반구가 지금 북반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을 바라보고 기울었지? 그러면 북반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겠어? 남반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겠어? 요때 현재 요 상태에서
아무래도 북반구가 많이 받겠지? 북반구는 뭐야? 여름이야, 여름. 여름이 되는 거고, 남반구는 태양 반대쪽을 향하고 있잖아. 남쪽 자전축이.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거든. 그럼 여기는 겨울이라고, 겨울. 근데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자전축이 이쪽으로 기울어버리면 북반구는 겨울, 남반구는 여름이 돼버린다고. 자전축이 이쪽으로 기울면 이제 북쪽이 태양 반대쪽을 향하고 있다고. 그럼 북반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적게 받게 돼. 계절이 바뀌는 거야. 세차운동에 의해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된다? 자, 이런 그림이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상태를 암기해야 돼. 요거 암기를 해줘야 돼. 현재 상태. 현재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 자, 태양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 때 이 지구는 원을 돌지 않지 타원을 돌지. 그리고 태양은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치우쳐 있어. 치우친 정도를 20률이라 그래.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야. 자, 어쨌건 간에 이쪽으로 태양이 중심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 거리는 멀고 여기 있을 때 거리는 짧아.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원일점 그래.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 그래.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북쪽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할 때 북반구는 여름이지? 근데 원일점에 있어. 그러면 여름이긴 하겠지만 다행스럽게 태양이 좀 멀리 있지? 북반구는 가까이 있을 때에 비해서 어때? 좀 더 시원하거든. 그지? 만약에 북반구가 여름인데 태양이 이쪽으로 안 치우쳐 있고 이쪽으로 요만큼 태양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는 원일점이 아니라 근일점이 돼버리거든. 그럼 덥다고 굉장히. 그래서 현재는 북반구가 원일점에서 여름이다. 자, 뭘 기억해? 원일점일 때 북반구는 여름이다. 그래서 자전축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 북쪽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반대쪽으로 기울어 버린다고. 그럼 북반구는 겨울, 남반구는 여름.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 그러면 연교차가 달라져. 연교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암기해가지고는 금방 까먹기 때문에 방법만 알면 돼. 자, 일반적으로 문제 낼 때 이런 그림을 그려주거든. 근데 안 그려줄 수도 있어. 안 그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랬지. 현재 상태, 북반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과 그 다음에 행성의 위치, 지구의 위치를 암기하라 그랬지. 이 상태를 딱 그려야 돼. 자,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북반구, 남반구가 반대로 나와. 자, 북반구가 여름이긴 한데, 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원일점이지. 그리고 여름치고는 약간은 시원하겠지? 여름인데 시원한 여름. 이렇게 한번 써보자. 시원한 여름. 근데 남반구는 이게 겨울이야, 여기가. 근데 거리가 멀지? 그러면 겨울치고는 어때? 태양이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근일점에 있을 때보다는 원일점에 있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복사에너지 양이 좀 적겠지? 그렇지? 그럼 겨울치고는 더 춥다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추운 겨울. 당연히 겨울은 추운 게 맞는데 다른 때보다 더 춥다고. 왜? 원일점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북반구는 어때? 연교차가 작은 편에 속해? 큰 편에 속해? 여름이 시원하니까. 겨울은 따뜻하겠지? 겨울은 이쪽일 때, 자, 거리가 북반구 겨울일 때 근일점이잖아. 여름은 시원하고, 그 다음에 겨울은 어때? 근일점이 있으니까 비교적 따뜻한 온난한 겨울이 된다고. 연교차가 작은 편에 속하는 거야. 근데 남반구는 겨울이 추워. 여름에는 또 근일점이네. 무지하게 덥지. 더운 여름이야. 여름은 덥고 겨울은 더 춥고. 연교차가 큰 편에 속한다고.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북반구는 연교차가 큰 편이다, 작은 편이다? 연교차가 작다. 작은 편에 속한다. 그 다음에 얘는 연교차가 큰 편에 속한다. 연교차 크다. 이렇게 적어보자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도 여기도 표기해도 되고 여기 표기해도 돼. 여기다 표기해보자. 북반구 겨울은 아까에 비해서 어때? 겨울인데 원일점이네. 겨울치고 어때? 춥지? 추운 겨울이야. 굉장히 추운 겨울. 그 다음에 여름은, 남반구의 여름은 멀잖아.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시원하지? 그러면 이거 시원하다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연교차가 큰 편에 속하지? 연교차가 크다. 그 다음에 얘는 연교차가, 북반구는 연교차가 크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다. 그러면 아까 북반구는 연교차가 작은 편이었지. 13,000년 후에는 그럼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남반구는 아까 연교차가 컸었지? 근데 이제는 연교차가 작으니까 연교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야 돼. 애워서는 안 돼.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풀어야 돼. 그림을 그려주면 거기다 자전 방향을 딱 반대로 그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 요 그림을 딱 그려주잖아. 그러면 13,000년 후에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자전축을 반대로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반대로 그리라고. 이렇게 13,00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다. 13,000년 후에. 자, 이렇게 되면 겨울이 되겠네. 북반구는. 그런데 원일점이네. 추워지네. 더 추운 겨울이네. 그러면 연교차가 커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지? 문제 푸는 방식을 잘 익혀둬.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차 운동 말고 또 자전축의 기울기가 또 변한대. 현재는 23.5잖아. 넘겨봐. 현재는 23.5인데 21.5에서 25점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자전축의 경사각이 변한대. 자, 이거는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어. 딱 하나만 정리하면 돼. 자, 계절 변화가 생기는 원인이 뭐야? 자전축이 기울었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긴다라고 들었지? 자전축이 안 기울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잖아. 왜냐하면 어디서나 어느 위치에서나 태양 복사에너지 받는 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전축의 경사각 때문에 자전축이 기울었기 때문에 경사각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긴다고. 그러면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면 계절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이렇게 한마디에 딱 적어봐. 계절 변화 커진다. 계절 변화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그러지. 연교차도 커지겠지. 그래서 연교차도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면 이렇게 돼. 이건 남반구도 마찬가지, 북반구도 마찬가지야. 아까는 남반구, 북반구가 반대였지. 이제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고 남반구든 북반구든 연교차는 무조건 커진다. 경사각이 커지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도. 자, 그런데 또 뭘 물어보냐면 여름철에 태양이 남중고도를 물어보고 겨울철에 남중고도를 물어봐. 자, 만약에 23.5에서 24.5로 더 많이 기울었다. 자, 태양광선은 이렇게 와. 빨간색으로 그려보자. 태양광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오고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북반구 여름철에 남중고도는 커질까 작아질까?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가 요쯤 있다라고 생각해. 사람이 여기 서 있다. 이렇게. 그럼 지평면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태양광선이 어떻게 들어?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렇게. 그럼 요게 뭐야? 남중고도야. 하루 중에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를 남중고도라 그래. 그러면 자전축이 있잖아. 이쪽으로 더 많이 기울면 얘도 요만큼 더 많이 기울겠지. 지표면도. 근데 이 태양광선은 위치가 방향이 변화가 없지? 그럼 이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철은 남중고도가 커져서 더워지는 거야. 아까 경사각이 커지면 계절 변화가 커진다. 계절 변화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여름철은 더워지고 겨울철은 추워지고. 그러면 여름철에 왜 더워지느냐? 남중고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돼. 그럼 겨울철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겨울철에는 태양의 남중고도 어떻게 되겠어? 북반구는 작아진다고.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남반구든 북반구든 겨울철에는 남중고도가 작아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남중고도가 커지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많아지는 거고. 뭐 남반구 해볼까? 남반구 요쯤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표면이 이렇게 기울어지겠지. 그러면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이렇게 들어올 거야. 이게 겨울철 남반구의 뭐야? 남중고도야.
그런데 이쪽으로 기울면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겠지? 이렇게. 맞지? 그럼 태양광선의 방향은 일정하고 지표면도 같이 기운다고. 남중구도 어떻게 돼?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절 변화가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라는 게 있어. 자, 이심률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보자고. 자,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봐도 쌤이 그림을 하나 그렸어. 자, 지구의 태양계 내 행성들의 궤도는 무슨 궤도? 타원 궤도. 수학 시간에 타원 방정식 배웠어? 안 배웠어? 교과 과정 바뀌어가지고 없어져 버렸나? 기하 벡터 있나? 타원 방 수학적으로 타원을 어떻게 정의해? 타원이란?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걸 타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두 점이 여기 있어요. 두 점 여기 있고. 그러니까 요 점을 딱 찍으면 요 거리와 요 거리 합은 요 점을 찍었을 때 이 거리의 합과 항상 같아. 어느 지점에 두던 간에 타원상에서는. 이게 타원의 정의야. 그리고 이 두 점을 뭐라고 하냐면 초점이라 그래.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심률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히 표현하면 수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아니니까 글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분리되라 할 때 이자야. 중심할 때 심자고. 초점이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벗어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럼 이심률이 크면 어때? 이 초점이 중심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고. 만약에 이심률이 0이어봐. 이심률을 2라는 문자로 쓰자. 이심률이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럼 전혀 벗어나 있지 않는 거지, 중심으로부터. 그럼 초점 두 군데를 가운데 찍어. 그리고 타원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타원을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지? 종이 위에다가 못을 두 개 딱 박고 책상 위에다가 종이를 깔고 못을 두 개를 박아. 그리고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해. 그 다음에 펜으로 실을 팽팽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빙 돌려버려 이렇게. 그럼 모든 점들은 실의 길이로 다 똑같겠지? 거리 합이. 그러면 타원이 그려진다고. 근데 이 두 저점을 요 가까이 해가지고 실을 딱 걸어서 돌려봐. 그럼 뭐가 만들어져? 원이 만들어져 버리겠지? 왜냐하면 딱 붙였으니까 모든 점들은 이 실 길이의 딱 절반이 되잖아. 절반으로 다 똑같지? 그럼 원이 만들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원이. 그러니까 이심률이 0이 되면 이건 뭐다? 원이 되는 거야, 원. 알겠어? 그러면 태양의 위치가 어때? 중심에 가까이 가는 거야. 전혀 떨어져 있지 않지? 그게 이심률이 0이고 이건 원이야. 그러면 이심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원의 모양은 어떻게 돼? 점점점 납작한 모양이 돼. 이심률이 0일 때는 전혀 납작하지 않고, 그래서 이심률이 증가하면 타원의 모양이 타원이 납작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납작한 모양이 돼. 자, 그러면 타원이 납작해지면서 동시에 초점의 위치가 어떻게 돼? 중심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돼. 이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태양은 어디 있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면 태양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두 초점 중에 한 군데에 태양이 딱 위치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근일점이 되는 거고, 행성이 이렇게 돈다 할 때 여기는 원일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보자고. 이심률이 또 달라진대. 이심률이 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여기 있어. 요거는 거의 원에 가깝지. 요거는 요 값은, 요거는 이심률이 커자고 거의 0에 가깝지, 이거. 그래? 거의 원에 가깝고,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도 거의 중심이야. 근일점, 원일점 차이가 거의 없지?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요 그래프는 어디, 요 타원 궤도는 어때? 많이 찌그러졌지? 그럼 이심률이 요거에 비해서 크다고, 값이. 상당히 큰 거야, 얘에 비해서. 그래서 타원이 보다 더 납작하고, 태양의 위치가 어디 있어? 중심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지? 타원 궤도가 이렇게 됐을 때 중심의 위치는 대략 어디쯤 되냐면, 여기쯤 된다고, 대략 위치가. 여기가 중심 위치야. 근데 여기서 많이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심률이 커지면 태양이 중심으로부터 많이 벗어난다. 자,
그럼 이심률이 커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작아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봐봐. 북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되겠는가 봐봐. 이심률이 작아질 때,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자. 어때? 북반구 여름이지. 근데 거리가 상당히 좀 멀지? 시원하지? 그런데 만약 원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 거리가 가까워져 버리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이심률이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태양의 위치가 중심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름철에 아까는 거리가 멀었는데 가까워져 버리니까 더워지지. 연교차는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남반구는 어떻게 돼 그럼? 남반구는 요때가 겨울이었어. 연교차가 상당히 컸지. 추운 겨울이었는데 겨울철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겨울이 좀 따뜻해지겠다. 연교차가 작아지겠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것도 그림을 그려야 돼. 총 3가지 이야기했다. 하나는 세차운동, 하나는 경사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심률. 이심률하고 세차운동은 그림을 그려야 돼. 처음하고 마지막 거는. 그리고 경사각은 어떻게? 그냥 한 번에 딱 정리하자. 많이 기울면 연교차가 커진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려. 됐지? 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자,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 자, 됐고.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게 뭐냐면 3가지 요소 있죠. 아까 이심률, 자전축의 기울기, 세차운동의 변화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이런 주기가 나온대. 뭐 그거 다야. 약간의 규칙성이 있더라 라는 거지. 이게 밀란코비치 주기다. 이렇게 알아도.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봐. 태양의 활동 변화가 지구 기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자고. 태양에는 흑점이 있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래. 그러면 태양의 흑점이 많을 때는 태양의 활동이 왕성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흑점의 극대기, 이걸 극대기라 그래. 이 극대기는 태양의 활동이 어떻다? 왕성. 뭐에? 태양의 활동이 왕성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극소기는 태양의 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어떨 때 많이 방출되겠어? 극대기 때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방출량도 많아. 활동이 왕성하니까. 흑점이 그때 커진다고. 그러면 흑점이 많아지면 지구가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그런데 조심해야 돼. 흑점이 많아지면 지구 기온이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면 안 돼.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거야. 지구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간다 그러면 안 돼. 그치? 자, 그런데 1650년, 1700년 사이에 지구의 기온이 낮았을 때가 있었어. 소빙하기. 그때 보니까 태양의 흑점수가 굉장히 작더래. 그러면 이때 원인은 태양의 활동이 위축되어서 지구 기온이 내려갔구나라고 그냥 유추만 할 수 있을 뿐이야. 뭐 그런 의미 정도로 보면 돼. 이제 자, 그 다음 거 보자. 이제 지구의 내적 원인을 볼게. 지구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이것도 기온에 영향을 미쳐. 첫 번째, 빙하가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 빙하는 밝은색, 흰색이잖아. 빛을 잘 반사시키지. 그럼 녹아버리면 반사시킬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많이 흡수하게 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기온이 높아진다고. 이것도 빙하가 녹으면 기온이 반드시 높아진다 이러면 안 돼. 하나의 요인에 불과한 거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나무를 베어서 농경지를 만들어 버리면 농경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래잖아. 모래, 흙. 맨 땅은 숲보다 어때? 밝기가 밝지? 숲은 어두컴컴한 녹색이고 얘는 밝은색이잖아. 그래서 얘가 밝은색이 되니까 반사율이 역시 늘어나. 반사율이 늘어나면 기온이 내려간다고. 기온이 내려가는데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 반드시 기온이 내려가는 건 아니야. 숲은 어두운 색이고 농경지는 밝은색.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두 번째, 이제 대기 투과율 변화인데,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보면 1991년이면 비교적 근래네. 여러분들 태어나기 10년 전이네. 10여 년 전이네. 그때 필리핀의 피나투보라는 화산이 대폭발을 일으켰어. 그래서 화산재가 확 퍼졌어. 대기 성층권까지. 햇빛을 막아버린 거야. 그리고 반사를 시켜버린 거야. 햇빛의 대기 투과율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래서 다음 해에 기온이 뚝 떨어져 버렸어. 다음 해.
몇 도씨 정도 떨어졌어? 0.4도씨 정도 떨어졌네. 뭐 이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0.4도씨의 평균 기온은 굉장히 큰 차이야. 지구의 어느 곳이든 지구 전체의 연평균 기온이나 어느 곳의 연평균 기온은 거의 차이가 없어. 올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과 내년 연평균 기온은 0.5도씨 이상 차이가 안 나.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0.1도씨 이상 차이가 안 나고. 만약 0.4도씨 정도가 만약 낮아졌다 그러면 지구 곳곳에 겨울에 막 한파가 몰아닥쳐. 알지? 항상 추운 건 아니지만 겨울철에 특히 한파가 막 몰아닥치고 이상기후 현상이 유발되거든. 그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자. 1번. 자전축이 경사각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랬어. 이게 많이 기운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북반구는 어떻게 된다고?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일사량이 어떻게 돼? 태양 광선은 여기 일직선상으로 수평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온다.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면 북반구는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고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고 남중고도가 어떻게 된다고? 지표면이 있을 때 요 각을 남중고도라 그래. 요 각이 이렇게 되니까 남중고도는 커지지. 남반구는 남중고도가 작아지고 여름철 남중고도는 커지고 겨울철 남중고도는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사량이 북반구는 증가하고 남반구는 감소하고 그럼 남반구는 겨울철이 추워지지. 남반구든 북반구든 무조건 겨울철은 추워지고 여름철은 더워지고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13,000년 후에 지구 자전축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원일점이 위치할 때 북반구 계절을 쓰고 겨울철 기온의 현재와 비교를 한번 해봐라 그랬네. 13,000년 후가 되면 아까는 자전축 북쪽이 태양 쪽을 기우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운다 그랬어. 반대쪽으로 기울면 북반구 계절은 언제다? 겨울철이다. 그럼 겨울철인데 어때? 원일점이지? 춥네 매우. 추운 겨울이지? 춥다. 매우 춥기 때문에 연교차가 커진다. 여름철 기온은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가 여름철이잖아. 여름철? 어떻게 돼? 근일점이 돼버리지. 여름철이 굉장히 덥겠지? 여름철은 덥고 겨울철은 춥고 연교차가 커지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 넘겨서 지구가 A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여름철이다. 맞나? 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머니까 겨울이다 이러면 안 돼.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북쪽 자전축이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름이야. 그치? 여름철 맞지? 공전궤도가 타원에서 원으로 바뀌면 타원에서 원으로 바꾸면 A에서 A-로 바뀌는 거지.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 그럼 겨울철은 언제야? 요때가 겨울철이잖아. 북반구 겨울철. 그럼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지? 요렇게 바뀌는 거지 위치가. 겨울철 기온은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지니까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추워지지. 틀렸지? 북반구 여기가 겨울이다.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간다고. 자, 공전궤도가 타원에서 원으로 바뀌면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어떻게 돼? 그럼 겨울철이 더 추워지지. 멀어지니까 연교차는 커진다. 뭐 이때를 기준으로 해도 돼. 여름철이야. 여름철인데 이때가 여름이야. 거리가 가까워져 버리지. 이렇게 이동하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그럼 여름철 더워지지. 연교차 작아진다. 연교차 커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요것도 맞죠? 자, 그래서 자 다음 거 봐볼게. 3번 몇 개 연습하고 이제 조금 이따 너희들이 풀어봐. 우리나라 기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름이 되는 위치는 자전축이 북쪽 자전축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느냐. 요거 여름이지. 요것도 여름이지. 언제가 현재야? 나눔. 언제가 현재야? 언제가 13,000년 후고? 우리나라 여름철일 때 원일점이라 그랬어요? 암기해. 요때가 현재의 기운 방향이야. 요게 현재고 요거는 13,000년 후다. 암기해도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는 안 주어질 수 있어. 그림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수능 문제도 가끔씩 안 주어져.
그러면 그림 그려서 기억을 해내야 돼. 여름이 되는 위치는 A하고 D다. 맞지? 그러면 겨울철,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은 가나. 자, 우리나라 겨울철일 때는 요때지? 겨울이야. 근데 겨울인데 어때? 거리가 가깝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근일점이 있으니까 비교적 온난한 겨울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요때는 겨울철이 요때야. 여기 겨울. 거리가 멀지? 매우 추운 겨울이 되겠지? 그럼 연교차는 커지지. 그러면서 가 시기가 높다 그래야 되지. 그래서 연교차는 가에서 나로 변하면 커진다. 겨울철이 추워지니까 여름철은 더워지고 연교차 커진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자, 공정궤도 모양이 A에서 거의 원에 가깝네. B로 변하면 찌그러졌네. 타원이 많이 찌그러졌지. 그럼 20률이 커지겠지? 틀렸고, 근일점에서 계절이 반대로 바뀐다. 계절이 반대로 바뀌려면 자전축의 기울어진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20률하고는 관계가 없지? 전혀 관계가 없어.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 거 보자. 북반구 아무데나 찍어봐. 뭐 여기를 기준으로 볼까? 북반구 여름이야. 여기가 여름인데 A 있을 때는 굉장히 좀 덥지. 왜냐면 그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치? 근데 여기 여름, 요 여름은 이 여름에 비해서 어때? 거리가 멀지? 조금 더 시원하지 이게. 시원한 여름이 된다고. 연교차가. 그러면 여름에 좀 시원하니까 겨울은 따뜻하고 연교차가 작겠지. 이렇게 풀면 돼. 그 다음에 6번. 이제 B에서 A로 변하면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물리량 잘 보라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전축이 기울어진 각도가 달라져야지. 그치? 아까 해봤잖아. 자전축의 기울어진 방향이 기울어진 각도가 바뀌면, 많이 기울면 남중고도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태양광선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겨울철 지구의 태양의 남중고도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선 어디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이렇게 태양광선 방향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야 되지. 이렇게. 그런데 더 많이 기울면 어떻게 돼? 이게 더 많이 기울면 자, 지표면이야. 그럼 태양광선은 이렇게 들어와. 그럼 요 각도가 어때? 줄어들지? 그래서 자전축이 이렇게 자전축 기울기가 바뀌어야 돼. 20률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무관. 그렇지, 낮아지지. 겨울철에. 그림을 그려봐. 보면 돼.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전축이 많이 기울면 연교차가 커지잖아. 그러면 여름은 더워지고, 겨울은 추워지고, 그럼 여름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고, 겨울철에는 태양 고도가 낮아지고. 그래야 추워지지, 겨울철에. 그렇게 그림 안 그리고 한 번에 딱 파악해도 돼. 자전축의 기울기는 그냥 머릿속으로 한 번에 딱 외우라고. 많이 기울면 연교차 커진다. 남반구, 북반구 둘 다. 이제 자, 겨울철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 겨울철 어디야? 여기지. B에서 A로 바뀐대. 여기에서 여기로 바뀐대. 그럼 지구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가 어때? 멀어지네? 그런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지? 그래서 증가하지는 않지? 시력과.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름철 보자. 여름철은 여기니까, 여기가 여름철이지? 북반구 여름철, 우리나라 여름철. B에서 A로 바뀐다 그랬어, 이렇게? 그럼 여름철에 여기에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 양이 어떻게 되겠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많아지지? 그래서 높아지지? 자, 그러면 여름철이 더워지고 겨울철은 어떻게 돼? 이때가 겨울철이야. 여기서 얼로 바뀌는 거지?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지니까 겨울철은 더 추워지고 연교차는 커지죠? 이렇게.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거 8번. 천구의 북극이 직녀성에 가장 가까웠을 때. 이거 뭐냐면 천구의 북극이 현재는 이렇게 돼 있어. 천구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야. 아니구나. 바라본 모양이 아니구나. 아무튼 하늘을 바라본 모양이야. 천구의 북극이 현재 여기를 향하고 있어. 그럼 위치가 변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위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해. 천구의 북극의 위치가, 천구 북극의 자전축의 북쪽 위치가 여기를 향하고 있다가 이쪽 반바퀴 도는 거지. 반바퀴 돌았으니까 13,000년 지났겠지. 그럼 자전축이 반대로 기울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요 원은 뭐냐면 지구가 있을 때 지구의 자전축이 어떻게 된다고? 회전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세차 운동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요 원을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뭔지 알겠어? 이 자전축의 북쪽이 그리는 궤적을 여기다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 현재는 여기 하고 있다가 여기 하고 있으면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자 직녀성에 가까워졌을 때니까 자전축이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버려. 이렇게 딱 그려버리라고. 여기 있다 일로 바뀌면 자전축이 반대로 바뀐다. 딱 그려놓고 시작하자고. 근일점 부근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럼? 자, 근일점은 여기지. 방향은 똑같이 쟤하고 똑같이 잡아야 되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여름철이지. 자전축의 북쪽이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서 여름철이 되지. 니은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그랬네. 아까는 여름철이 요때였어. 여름철이 북반구 여름철이 원일점이었기 때문에 좀 시원했어. 근데 바뀌고 반대로 바뀌어 기울어진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북반구 여름철이 근일점일 때야. 덥지? 연교차는 커진다. 여름철이 더워지니까. 맞지? 따라서 여름철에 기온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17번 경사각의 기울어진 정도가 이런 식으로 바뀐대. 그럼 8,000년 후가 되면 여기네. 8,000년 전보다 연교차는 어떻게 돼? 경사각이 더 완만해지는 거지. 그럼 계절 변화가 작아지지. 연교차도 무조건 작아지는 거야. 남반구, 북반구 공통. 현재 하진날 자오선을 지나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거. 자전축의 경사각을 이야기했는데 현재는 23.5도만큼 기울었어. 이건 그림을 좀 그려야지. 자, 자전축이 기울었어. 자전축이 23.5도만큼 기울었어. 이렇게 해서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23.5도. 요 각이 23.5. 태양광선은 어떻게 들어와? 황도 공정 궤도면에 나란하게. 자, 이걸 원으로 그리지 말고 직선으로 그리자. 그냥 이렇게 해서 태양광선은 이렇게 들어올 거야. 빨간색 어디 갔나? 태양광선은 나란하게 들어오겠지.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그러면 지구 근처에다 그대로 그려보자고. 위도를 파악을 하라 그랬으니까 요 태양광선을 이렇게 해서 지구 중심 쪽을 향해서 들어오는 태양광선을 이렇게 그리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요 지점은 어때? 지표면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태양의 고도가 몇 도? 직각이지? 맞아? 얼마 기울었다 그래? 23.5도 기울었지? 그럼 요 각이 얼마야? 요 각 23.5가 되겠지? 여기 지구 적도야. 지구 적도로부터 23.5도만큼 위쪽으로 떨어진 지점이야. 그러니까 북이 23.5가 되는 거지. 태양의 고도는 90도가 되는 거지. 맞지? 23.5. 고도가 90. 간단한 그림 하나 그려보면 돼.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면 돼. 그 다음에 8,000년 후에 우리나라 12월은 현재 12월이 겨울인데 여름으로 바뀐대. 그럼 계절이 뒤바뀌는 거는 세차운동, 자전축의 기운 방향이 바뀌어야 돼. 기울기하고는 관계없지? 기울어진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세차운동에 의한 변화지. 경리요. 그래서
기억, 가에서 A, D 중에 북반구가 여름철인 위치, 북반구가 여름철이 되려면 북쪽 자전축이 태양 쪽을 보고 있어야 돼. 여기지? 또 여기지? 이렇게 두 군데. 북반구 겨울의 평균 기온은 현재가 13,000년보다 현재가 13,000년보다 자전축이 적게 기울었네. 자전축이 기울기는 일단 적게 기울었어. 현재가 13,000년 전보다. 그 다음에 기울어진 방향도 봐야 돼. 13,000년 후나 전이나 기울어진 방향 똑같지? 왜냐하면 26,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어진 방향이 한 번 순환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3,000년 후라고 적어놨는데 13,000년 전에도 기울어진 방향은 똑같다고 이렇게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일단 경사각은 좀 작아졌어. 현재가 13,000년 전보다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값이. 그러면 현재가 13,000년 전에 비해서 북반구 겨울철의 위치가 어딘가를 찾아보자. 13,000년 전에 북반구 겨울은 어디야? 여기지? 겨울이 어때? 여기 북반구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원일점에 가 있잖아. 춥잖아. 이렇게 표기를 해. 이렇게 표기 안 하면 답이 헷갈려. 여기서 겨울은 어디? 여기지? 여기 북반구 겨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북반구 겨울이야. 여기가 겨울. 그런데 어디에 있어? 근일점에 있네. 온난하네. 좀 따뜻하네. 13,000년 전에 비해서 겨울철이 따뜻해졌어. 더군다나 자전축도 적게 기울었어. 그러니까 연교차가 더 줄어들지. 두 개의 효과를 다 고려하더라도. 자전축이 적게 기울면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해지잖아. 계절 변화가 작아지니까. 13,000년 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겨울철이 근일점 위치로 바뀌어. 현재가 13,000년 전에 비해서 겨울철이 또 따뜻해지. 두 가지 요소, 세차운동과 자전축의 경사가 두 가지 다 고려했을 때 따뜻해진다. 연교차는 작다. 이거 맞지? BC? 남반구의 연교차는 13,000년 후가 현재보다 작을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돼. 남반구의 연교차는 13,000년 후가 되면 여기야 현재에 비해서 자전축의 경사각은 역시 적게 기울네. 연교차가 좀 작아질 거야. 이 그림에서도 확인을 해야 돼. 두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거든 원래는.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이런 거는 문제되지는 않아. 아무튼 두 가지 다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남반구 언제? 연교차 그랬으니까 남반구 여기 찍어보자. 여기 남반구가 뭐야 이거? 요때? 겨울이지? 겨울이? 온난하지? 아 미안 여름이네. 잘못 썼어요. 여름철이지? 이렇게 자전축이 돼 있으니까 여기가 여름철. 여름철이 굉장히 덥지? 그지? 덥다. 태양이 가까이 있으니까 근일점이니까. 그런데 13,000년 후에 여름철을 보자고. 남반구 여름철. 여기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됐으니까 여기 여름철은 어때? 거리가 멀지? 시원하지? 시원하지? 연교차가 줄어들지? 더군다나 자전축의 경사각도 줄어. 연교차가 더 줄어들지 그러면 마치 어디? 북반구 겨울의 평균 기온은 내가 답을 잘못 체크했어? 다시 그러면 니은은 다시 할게. 북반구 겨울의 평균 기온. 북반구 겨울이 어디 있어? 현재가 13,000년 여기 전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북반구 겨울 여기 하고 여기. 자, 현재가 겨울철에 가까이 있네. 온난하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겨울이지? 북반구 겨울이야. 춥지? 그럼 현재가 전보다, 낮다가 틀렸네.
좀 온난하지? 온난. 틀렸어. 답 체크를 잘못했어. 자, 다음 단원으로 가자고, 이제. 오늘 진도를 다 끝내야 되니까 쭉쭉 진도를 빼자고. 139페이지야. 자, 이제 온실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지구 복사 평형인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건 대기가 없을 때야. 100% 들어왔다 100% 나가버려. 항상 에너지 균형을 이루어야 돼. 항상 에너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139페이지. 그래서 100% 들어왔다 100% 나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가정해보고 지구 기온을 계산해봤더니 약 연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8도시래. 근데 요거는 이제 대기가 있을 때야. 이 대기는, 요 대기의 특징은 뭐냐면 태양 복사는 잘 통과시켜. 태양 복사는 통과를 잘 시키는데 지구 복사는 차단을 해버려. 지구 복사는 차단. 그럼 태양 복사하고 지구 복사 구성하는 복사파 영역이 어디쯤 되지? 태양 복사는 주로 뭐야? 가시광선이지. 가시광선은 대기가 잘 통과를 시킨다고. 야, 가시광선을 통과를 안 시키면 큰일 나지. 지표면이 다 어두컴컴하겠지. 잘 통과를 시켜. 지구 복사는 뭐에 해당돼? 적외선이지. 자, 이렇게 알아도 상온의 물체는 상온의 물체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 뭐 지표면이 될 수도 있고, 지표면이 될 수도 있고, 구름이 될 수도 있고, 뭐 대기가 될 수도 있고, 해수가 될 수도 있고, 얘들은 전부 다 뭘 방출하냐면, 뭘 방출해? 다 적외선을 방출해. 온도가 낮은 거는 긴 파장이 누가 길어? 적외선이 더 길지? 그래서 적외선을 방출하는 거야. 얘들은 다 적외선을 방출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적외선을 방출. 이렇게 하다. 자, 그러니까 지표면도 적외선을 방출한다고. 자, 요거는 뭐냐면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은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다 통과시켜버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표면은 있잖아.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이제 에너지를 방출할 거라고. 근데 뭘로 방출해? 적외선으로 방출해, 이렇게. 근데 적외선으로 방출할 때 일부분은, 요건 한 개만 그래, 이거. 좀 지워버리고, 이거. 일부분은 통과가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얘가 다 흡수해버린다고. 세 가닥 그리면 안 돼. 한 가닥만 그래, 이거. 빠져나가는 거를, 적외선을 차단을 해버려. 차단한다는 이야기는 흡수라고 바꾸자. 흡수. 지구 복사는 흡수를 해버린다고. 누가? 대기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럼 흡수했다 어떻게? 지가 계속 가지고 있어? 아니지.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겠지, 대기도. 그러면 대기가 다시, 물론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기도 하겠지만 지표면 부근으로 다시 이렇게 되돌려 보내줘, 이렇게. 그러면 대기가 없을 때에 비해서 대기가 있음으로 해서 지표면이 받는 에너지가 요 태양 복사 에너지 말고 추가로 존재하지.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 여기나 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똑같이 받아. 그런데 대기로부터 되돌아오는 요 에너지가 어떻게 돼? 다시 지표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그럼 지표면이 받는 에너지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야. 물론 대기가 태양광선을 일부분을 차단하긴 하지만 그 양을 고려하더라도 다시 지표로 재복사하는 요 양이 많아, 상당히. 그 지표면이 받는 에너지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진다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복사라 그래. 자, 지표가 방출한 복사 에너지를 온실 기체, 대기 중에 있는 CO2하고 H2가 흡수했다가 일부를 지표면으로 재복사한다. 이게 바로 온실 효과야. 재복사한다. 요거 꼭 기억해둬.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5도가 넘는 거야. 지구 온도가. 높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잘 기억해둬 이거. 자, 그리고 넘겨보자. 다음 거. 지구 열수지와 온실 효과를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 아까는 그림을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렸지. 이거를 실제 값에 맞게 정확하게 표기한 거야, 값을. 수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중요한 수치가 머릿속에 들어와. 우주 공간에서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선 양을 100으로 잡아. 100 중에 지구에 흡수되지 않고 아예 되돌아가 버리는 양이 있어. 이걸 뭐라 그래? 성무.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반사율이라 그래, 반사율. 지구의 반사율은 몇 %다? 30%다. 반사율 적어놔, 이거. 지구의 반사율은 그래서 30%. 대기와 구름의 흡수가 일부분이 되는데 20%가 흡수가 되고 지표면에 흡수되는 건 50%야. 어떤 책에는 이거 45, 25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거든. 그냥 대략적인 수치만 봐도. 그러면 태양복사 에너지 중에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게 어떤 파장 영역일까? 태양광선은 가시광선도 있지만 뭐도 있어? 요 영역이 가시광선이지. 여기까지가. 가시광선 바깥쪽에는 뭐가 있지? 여기는 뭐야? 잘못 썼네. 자외선이지? 여기는 자외선 영역, 여기는 적외선 영역, 여기하고 여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적외선 영역, 여기는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가 제일 많아. 이 자외선은 어디 흡수가 돼? 대기 중에 뭐 오존에 의해서 흡수가 돼버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여기 20%에 포함되는 양은 자외선. 그 다음에 여기 적외선도 있잖아. 대기 중에 온실기체, CO2가 대표적이지. CO2에 의해서 다 흡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대기의 기체, 특히 CO2나 H2O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방출되는 적외선뿐만 아니라 태양에 포함되어 있는 적외선도 적외선 형태는 다 흡수해버려. 얘가 어떤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분자 크기하고 파장 크기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그 비율이 딱 맞아 떨어져야 잘 흡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파장이 똑같으면 다 그 물체의 흡수가 잘 돼. 그러면 주로 지표면에 도달한 건 주로 뭐겠어? 가시광선 영역이 주로 흡수가 되겠지? 가시광선. 자, 여기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건 뭐다? 오존, O3가 흡수하고 저거 적외선, 태양에 포함된 적외선을 흡수하는 거는 CO2하고 H2O가 주로 흡수를 해. 이렇게 해서 얘들이 주로 흡수해. 어쨌건 지표면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럼 지표면은 다 바깥쪽으로 또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수증기 증발열을 통해서 23%가 가고, 대류와 전도에서 7%. 다시 아까 이야기했지? 지표면 복사, 이게 뭐라고? 지표면 복사는 적외선 영역으로 방출하는, 복사파 형태로 방출하는 게 얼마야? 요거 둘이 더 해야 돼. 112만큼을 방출해. 그 중에 102를 흡수해버려. 거의 90% 가까이 흡수해버리지? 아까 그랬잖아. 온실기체가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을 대부분 다 흡수해버린다고, 못 빠져나가게. 가시광선은 그래도 50% 정도는 통과시켰잖아. 근데 얘는 100%를 흡수해버려. 못 빠져나가게. 그리고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건 불과 12%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대기와 구름이 또 우주 공간 지표면으로 양쪽으로 또 방출할 거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게 58, 여기다가 지표에서 방출되는 거, 이거 둘이 더해서 얼마가 나와? 70. 자,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들어오는 양이 얼마냐? 100에서 30 빼면 70 들어오지?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것도 70 돼야 돼.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어? 자, 어쨌건 대기도 요거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102, 7, 23, 20. 요거 전부 다 대기로 흡수되는 거잖아. 요거. 그럼 대기가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지도 또 방출할 거라고. 어디로? 우주 공간으로 58, 지표면으로 94.
어떤 형태로? 요것도 적외선이지? 적외선 형태로 방출. 얘도 적외선 형태로 방출. 써놔. 자, 그래서 여기서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에너지가 아까 뭐였지? 대기가 빠져나가는 걸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되돌려 보내주는 제복사 94야. 상당히 많지? 요것 때문에 지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게 바로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에너지다. 이게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에너지. 온실 효과. 됐어? 자, 어쨌건 요 내용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또 뭘 알아야 되냐면, 그거 알아야 돼. 복사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 전체, 자, 하나씩 써보자.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에서 우주 공간에서 들어오는 양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양은 같아야 돼.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흡수하는 양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양은 같아. 이렇게 해서 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우주 공간에서 흡수하는 건 얼마야? 태양으로부터 흡수하지? 100에서 30 빼야지. 30은 흡수가 안 되고 아예 되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100 빼기 30. 그럼 방출하는 건 얼마? 58 플러스 12 해서 얼마? 70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12 플러스 58 딱 70 두 값이 같아야 돼. 70, 70 같아야 돼. 자, 하나 더 해보자. 두 개를 더 해야 돼 앞으로. 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기가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 같아야 돼. 여기다 쓰자. 대기가 흡수하는 양과 여기에 쓰자.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돼. 자, 흡수하는 건 얼마? 대기 흡수하는 거 싹 더해 그냥. 이제 이거 치우자. 누구한테 흡수하든 흡수하는 건 무조건 더하는 거야. 자, 요거 있지? 20. 그 다음에 요거 있지? 23, 7, 102. 23.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2.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나? 이렇게 하면 152네? 맞아? 딱 152. 방출하는 것도 152가 나와야 돼. 방출하는 거 어디 있어?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거. 뭐 있어? 요거하고 요거잖아. 58 플러스 얼마? 94. 딱 152가 나오지. 이렇게 해서 숫자가 딱 맞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면에 대해서 해보자. 지표면은 빨간색으로 써볼게. 지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 지표가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자고. 흡수하는 양은 누구한테 흡수하든 관계없어. 흡수하는 걸 싹 더하는 거야. 이게 50, 그 다음에 94. 50 플러스 94. 방출하는 거 이렇게 하면 144네. 방출하는 게 144가 나와야 돼. 자, 요거 지표가 방출하는 거지. 23 플러스 7 플러스 140, 114. 합치면 144가 딱 나와. 맞아떨어져야 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겠지? 요거 계산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빨리빨리 넘어가. 시간 얼마 안 남았네. 자, 그 다음 거 문제. 밑에 문제. 1번 보기 문제. 위 그림을 보고 가나다 크기를 비교하여 부등호로 나타내시오. 몇 %인지 확인해보자. 지구의 반사율을 뭘 봐야 돼? 요거 봐야 돼. 30%. 태양 복사 에너지 대기 투과율. 얼마 투과 돼? 100 중에서 지표까지 도달해야 대기를 투과하는 거지. 지표까지 도달하는 양은 요거 제외. 요거는 대기에서 반사돼 버리는 거야. 지표까지 어쨌건 여기 5지. 여기. 얘도 5고. 그러니까 55%지.
요거하고 요거 둘이 더하면 얘는 지표까지 와서 반사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표면 목사의 대기 흡수율 딱 보나마나 이거 제일 크지. 아까 봤잖아. 이게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 144 중에 얼마 흡수해? 102만큼을 흡수해버리지. 아까 봤잖아. 거의 90% 가까이를 흡수해버리지. 114 중에 102를 흡수해. 곱하기 100. 거의 90% 가까이 되네. 는 거의 90%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번 A씨는 각각 몇 단위인지 쓰시오. 아까 계산하는 방법 어떤 거 하나 기준으로 해서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 같다. 자, 일단 A 값은 얼마? 25, 45, 100에서 요거 두 개 빼야지. 70 빼야 되니까 A는 30. B는 어떻게 계산할까? C부터 계산해야 되겠네. B를 계산하려면. 자, 133에서 빠져나가는 게 4니까 129만큼을 흡수해버리지. 129만큼을 흡수해버리지. 이렇게. 그럼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얼마냐? 25 플러스 129. 140, 154. 그러면 154가 나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66이 나가면 이쪽은 얼마 나와야 돼? 154에서 66을 빼야지. 90 얼마? 98 정도가 되면 되겠지? 그럼 154 안 나오나? 아, 88이네. 98이 아니라 88. 2번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 빙하가 녹아. 아까 그랬잖아. 빙하는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지. 반사가 잘 안 되겠지? 그러면 A값 반사율은 감소하겠지?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B가 증가한다.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는 온실가스 양이 많아진다는 거야. 온실가스 양이 많아지면 뭐가 증가할까 여기서? C가 증가하겠지? 얘가 증가하면 많이 흡수할 거 아니야 대기가. 그럼 대기가 방출하는 것도 증가해. 그래서 B가 증가하니까 지표면으로 다시 재복사하는 요게 아까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에너지 그랬지? 요것도 증가한다고. 얘는 어떻게 될까? 얘가 증가하면 요 값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지. 그지? 대신에 요거 얘가 방출하는 게 증가하면 아래쪽 위쪽 다 증가해야 되지? 요거도 증가하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의 합은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해야 돼. 얼마로? 70. 100에서 30 뺀 70으로 값이 변동이 있으면 안 돼. 다른 변화의 요인을 설명 안 했기 때문에 70으로 일정. 70으로 일정. 항상 합이 70이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지? 잘 생각해야 돼. 1차적으로 이게 먼저 증가해. 온실 기체가 늘어나니까 흡수하는 양이 빠져나가는 지표 복사를 더 많이 흡수해. 그럼 대기가 흡수를 많이 하니까 방출하는 것도 많아지면서 지표면이 받는 에너지 양도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자, 이거 맞죠? 자, 그 다음에 C는 주로 가시광선인데 아까 봤지? 뭐였어 이거? 적외선이었지? 대기나 지표면은 다 적외선이라고 그랬어. 틀렸지? 자, C가 증가하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한다. 온실효과 말하는 거지? 금방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일까? 3번 또 해보자. 몇 문제 안 남았어? 한 3문제? 3문제나 4문제? 대기가 없을 때 있을 때 가에서 지표면 에너지 흡수 양과 얘 여기서도 지표면 흡수 방출량은 같고 여기서도 흡수 방출량은 같아. 여기도 복사평형을 이루고 여기도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야. 대신 여기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야. 복사평형은 온도가 낮든 높든 무조건 이루는 거야. 성우 왜? 자, 기억 맞지? 지구의 평균 기온은 나가 높겠지? 그 다음에 디귿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면 그럼 요 양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겠지. 아까 했던 거야. 그럼 방출하는 것도 늘어나니까 A 값이 어떻게 돼? 증가한다. 온실 효과 말하는 거지. 증가한다 그래야 되지? 증가라고 하고 이거야 온실 효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다음에 9번. 자, A2는 DFG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A하고 DFG가 포함된 거 있잖아. 요런 거. 얘들 간의 관계를 봐야 돼. 뭐 B는 이쪽에 이게 B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B는 좀 신경해서 좀 제외를 시켜봐 일단. 그럼 A는 또 여기 있으니까 요거 계산하고 어떻게 해야 돼? 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흡수 방출량은 같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서 흡수 방출량은 같다. 해서 지표면 기준으로 해서 흡수 방출량 같다. 그럼 B가 들어가니까 일단 제외시켜 볼게. 요 E 값은 뭐 플러스 뭐? E는 C 플러스 D지. 여기 문자에 들어가 있는 거를 주로 이용하자고. 자, 일단 여기 E는 어떻게 돼? C 플러스 D.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F, D, F, G 이런 것도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 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봐. 자, 대기가 흡수하는 거 뭐? A 플러스 C지? A 플러스 C? 대기가 흡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기가 방출하는 거 얼마? F 플러스 G. C 플러스, A 플러스 C는 F 플러스 G. 자, 이거 FG 있네.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C를 여기다 딱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원하는 문자만 딱 남지. 이렇게 식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연습해야 돼. 맞지? 이렇게 하면 D는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하는 에너지다. D. 맞네. 중간에 흡수되고 일부분은 통과되지.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다.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거. 대기가 흡수하는 걸 싹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외선 영역에서만 하래. 근데 일단 대기가 흡수하는 거 쭉 한번 보자고. 대기가 흡수하는 거는 아까 봤지만 요거 대기가 흡수하는 거지. A 플러스 C. 이건 대기가 방출하는 거고. A, F 플러스 G는 이거는 전부 다 뭐야 얘는 대기가 방출하는 거 어떤 형태로 방출한다고? 다 적외선 형태로 방출하잖아. 요거 C는 뭐야 이것도? 지표가 방출하는 거잖아. 이것도 적외선이지. 그지? 근데 A는 아까 봤지? 적외선에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 오존층이 흡수하는 자외선도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이거는 적외선 플러스 자외선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양은 뭐가 되냐면 F 플러스 G가 되는 거고,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거는 C 플러스 A의 일부분이야. C와 A에 포함된 적외선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출하는 적외선이 더 많지? 알겠어? 적외선 영역에서는 대기가 방출하는 게 흡수하는 것보다 많다고. 왜냐하면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잖아. 흡수하는 거에는. 그걸 뺀 나머지만 생각해야 돼.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흡수하는 거는 많다, 적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연습 문제 2번 한번 볼까? 2번까지만 하자. 자, 100-A는 B다. 아까 요거 30이었지? 30 뺀 나머지 70 들어온다 그랬어? 빠져나가는 것도 70이 돼야 되지?
맞지 이거? 그지? 양쪽 다 70%지? 자, C가 증가하면 D도 증가한다. 자, C가 증가하면 그러면 온실가스가, 온실기체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야. 그럼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고 대기가 방출하는 요것도 증가하고 근데 지표로 방출하는 것도 증가하고 그러면 지표가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 그러면 지표가 방출하는 양도 늘어나죠. 왜냐하면 지표 기준으로 해서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차례대로 생각해야 돼. 맞아, 요것도 증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되죠. 얘가 1번, 얘 두 번째, 얘가 증가하면 흡수하는 게 많아지니까 방출하는 것도 증가하고 그러면 지표로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니까 지표가 방출하는 것도 증가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돼. 자, 정리해봐. 디귿.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B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B는 아까 100 A 값이 얼마? 70%로 항상 일정하지. 70으로. 반사율이 안 바뀌면 값도 안 바뀌어. 아까 얘가 증가하면서 얘는 감소해버렸지? 감소하면서 둘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됐지? 이제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반사율은 변화 없다라고 봐야 돼. 응? 뭐 이렇게 되면 빙하가 녹으니까 반사율이 커지고 이렇게 하면 뭐 이거 전부 다 변해버려. 전부 다 변해버리거든. 문제를 못 풀지. 요 순간만 이야기하는 거야. 딱 요 순간만. 그래서 요 값으로 일정하다. 물론 지구가 온난해지니까 지표면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빙하가 녹고 그럼 반사율도 달라질 것 아니냐. 그건 좀 한참 후의 일이다. 이 말이야. 요 순간에만큼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반사율은 변동 없는 걸로 생각하고 요 변화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하고